자, 안녕하세요. 소방장 승진 시험 들어갑니다. 자, 1번 들어갈게요. 1번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자, 소화약제 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물리적이 뭐고 화학적이 뭐죠? 물리적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게 물리적이고 화학적은 성질이 변하는 게 화학적이죠. 그럼 화재는 불에 타니까 성질이 변하죠? 나무가 수시되고 종이가 재가 되니까 화학현상이고요. 깡통이 찌그러졌죠. 그러면 물리적이죠. 성질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그럼 얼음이 물이 되면 성질이 변했나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 성질이 변했나요? 성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상태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요? 고체가 액체로 된 거죠. 즉 H2O의 고체가 얼음이죠. 얼음. H2O가 뭐예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H2O의 액체가 뭐예요? 물이죠. H2O의 기체가 뭐예요? 수증기죠. 수증기는 뭐예요? 물이 증발한 기체를 수증기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H2O는 그대로죠. 이것은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교호 끝나고 소방장도 개념 위주로, 이런 개념 위주로 할 겁니다. 문제 답 찾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개념이 혹시 혼동되거나 또 개념을 또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모아서 할게요. 자, 그래서 물리적 현상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1번이 옳지 않은 거 1번인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요? 잠깐만, 2번이죠? 아니지? 그쪽 보니까 혼동되는데 2번이죠. 2번이 틀렸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현열하고 잡열하고 요 개념을 가지면 안 틀려요. 현열은 온도만 변하는 거예요. 온도만 변한다. 변하는 열. 잡열은 상태만 변하는 열. 자, 요거는 상태가 변했죠.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얼음이 물이 되고 온도에 따라서 물이죠. 물이 수증기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이라겠죠. 자, 암기법은 현온짬상이에요. 현열은 온도만 변하는 거, 잡열은 상태가 변하는 거. 자, 얼음이 있죠. 얼음이 온도를 열을 흡수하면은 물이 돼요. 물이 열을 흡수하면 수증기가 돼요. 얼음은 0도를 기준으로, 0도는 얼음하고 물이 공존하는 온도예요. 고체하고 액체가. 그렇죠? 0도씨 물도 있고 0도씨 얼음도 있어요. 물은 상온이 20도예요. 하지만 90도 물도 있고 100도 물도 있고 0도 물도 있어요. 수증기는 100도 이상을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 현상에서 실험을 해보면 100도에서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5도에서 5도 전후에서 환경 요건에 따라 끄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100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100도로 알고 하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방금 얘기한 것은. 자, 그럼 개념 잡습니다. 다시. 자, 얼음에서 물이 되려면 80이 필요해요. 82 칼로리. 칼로리가 열량의 단위죠. 1g에 80 칼로리 퍼 그램. 물에서 수증기가 되려면은 6배, 86, 48, 87에 56, 539, 540이라 할게요. about 540 칼로리가 필요해요. 퍼 1g이. 2g 같으면은 1080이 필요하죠. 1g이. 자, 요 개념을 잡아주면 돼요. 하지만 540이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 539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 다 외우고 있죠. 대구에 가면 803 있죠. 803에 가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9명 있다. 고3, 9 이렇게 외웠죠. 그럼 얘하고 합치면 얼음에서 수증기가 되려면은 얼마가 필요하죠? 619가 필요하죠. 619 칼로리 퍼 1g. 일자 생략 된 거죠. 2g 같으면 곱하기 2를 해야죠. 1200 얼마가 되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물 20도에서 수증기가 100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539
물에서 수증기 되는 539 잠열이 필요해요. 이건 상태 변하는 값. 잠열은 상태만 따져, 상태. 물에서 수증기는 요게 539가 필요하다. 얼음에서 물은 상태가 변하려면 80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도에서 100도로 올라가려면 80을 플러스 해줘야죠. 그럼 90도, 물 90도가 100도 되려면 10만 플러스 해주면 되죠. 하지만은 이런 건 안 나오고요. 20도에서 100도가 되려면 80. 혹은 0도씨 물이면은 얼마가 0도에서 100도면 0도씨 물도 있잖아요. 그럼 100을 플러스 해줘야 539 플러스 10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용량이 나오죠. 그래서 연용량은 모든 책에 여러분들이 소방설비 기사를 치나 관리사 치나 뭐 길사 치나 연용량 대학교재나 대학교재는 제 거는 이제 공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연용량은 잠열 플러스 현열의 온도차가 공식이에요. 현열의 온도차. 공식을 조금 공식 외국 학자들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은 쉽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했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만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아주 쉽게 모든 책에 더 쉬운 소방학이라고 돼 있죠. 제 책에. 대학교재도 마찬가지고 임용도. 연용량은 잠열이 뭐예요? 상태 변하는 거. 80이나 539를 말하죠. 현열이 온도차. 온도차가 20에서 100은 80이고 0도에서 100은 100이죠. 플러스 하면은 요게 연용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CM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학교 책에 그 기사 쪽이고 모든 책들이 CM 델타 T 비열 곱하기 질량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연용량은 잠열 플러스 현열 온도차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을 저는 이 공식을 이대로 대학교 책에다 이어놨어요. 지금 대학교가 104개가 넘지요. 지금 소방학과가 고등학교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지금 소방 고등학교만 소방학과가 아니고 소방 고등학교만 2개 생겼어요. 소방학과 고등학교 소방학과 말고 소방 전체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고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2번이 0도씨 액체물 1g이 100도 수증기에 하는 게 539가 아니고요. 이거 잠열이죠. 잠열. 이건 잠열 값이죠. 539라는 거 있잖아요. 잠열 값이니까 100도에서 100도가 539예요. 그러면 0도에서 100도 같으면은 639가 답이 되죠. 저 0도에서 100도는 온도차를 플러스 해줘야 하니까 잠열이 얼마? 이게 잠열이잖아요. 잠열. 그럼 0도에서 100도니까 100을 플러스 하니까 639가 답이죠. 100도에서 100도 같으면 539가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봤고 어렵죠? 다 알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한 사람이고 후다닥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아직 이해가 안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문제 50분 안에 끝낼 예정이거든요. 이 앞에 교보다 장이 더 쉽고요. 장보다 위가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가 60분 걸렸어요. 그러면 장은 50분, 위는 40분이면 될 것도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시간 남으면 개념 얘기하고 시간 없으면은 또 뒷문제 후다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물은 4도가 가장 무겁습니다. 3도, 5도보다 4도가 무거워요. 물의 특성이에요. 왜 무겁냐 하지 말고요. 그럼 맥주는 몇 도가 제일 맛있어요? 7도가 제일 맛있습니다. 맥주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몇 도가 제일 맛있어요? 마이너스 13도. 포도주는 몇 도가 맛있어요? 플러스 13도. 포도도 발음이 아까 너무 빨리 했더만 발음이 안 나. 포도주 잔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여기 잡으면 안 돼. 온도가 13도 이상 올라가면 맛없어, 포도주가. 그래서 여기 잡아야 이 포도주 온도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재밌죠?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공부만 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이제 제 책에 보면은 까십이 많이 있죠. 재미있는 또 뭐죠? 간단하고도 그 좀 뭐죠? 의미 있는 글들 제가 좀 만들기도 하는데 2번 들어가요. 아, 여기 있네. 교는 제대로 나왔는데요.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이 의제기 했나요? 4번이 이제 생겼잖아요. 아니, 4번이 아니다. 1번 이제 생겨가지고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요거 알고 맞힌 사람 별로 없죠. 원래 소방전소는 공통교재 기준으로 낸다고 해놓고 1번 없어요. 이게 이 용어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의제기 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의제기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 몇 년 전에부터 수험생만 의제기한다, 교수는 의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제가 의제기해서 1년에 한 3문제씩 막 복수정답 만들고 이래버렸거든요. 임용 때. 자, 잔불정리는 이제 새로 생긴 단어인데 올해 그 법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화재 완진후가 아니죠. 2번이 화재를 진압한 후가 되죠. 진압한 후니까 완진이나 같은 말 아니냐? 아니에요. 완진은 소화할 필요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걸 완진이라게요. 완진 제가 적어왔거든요. 완진은 소방대에 하여 소방활동이 필요성이 사라진 거. 소방활동 필요성이 사라진 게 완진이다. 완전히 끝난 거다. 그러면 화재를 진압한 후에는 할 일이 많잖아요. 화재를 진압한 후는 완진하고 달라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완진후가 틀리는 거고요. 잔불정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 공통교재 없는 거예요. 내년 책에는 물론 실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놨는데 그러면 작년 책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작년 공통교재는 잔불 감시로 돼 있죠. 잔불 감시를 잔불 정리로 하면서 문장이 좀 줄어들었어요. 글자로 따지면 한 20글자 정도 대충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1번은 의제기 했으면은 모두 정답 처리하겠죠. 2번, 3번, 4번은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잔불 감시가 따로 있네. 재발화 감시네요.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발화 요인도 주의하세요. 발화 요인도 그 발화자 들어가는 단어가 3개 있거든요. 좀 혼동이 돼요. 자, 1번 화재를 완진후가 아니고 화재를 진압한 후가 답입니다. 완진은 소방활동이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진후 하게 되면 잔불정리가 필요 없는 거죠. 자, 3번 들어갑니다.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고체가연물의 일반적인 연소. 상온은 평상시 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상온이라고 합니다. 자, 표면 연소는 뭐죠? 수술 생각하면 돼요. 표면에서 일산화하고 산소가 불씨 연소하는 것을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는 1번 맞고요. 2번에 분해연소는 목탄, 코쿠수. 목탄이 수시입니다. 목탄하고 수하고 다르게 돼 있는 책들이 많은데 저자가 쓴 책이 아니고 그 책은 복사해서 갖다 이렇게 조금 편집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수시 목탄이에요. 나무가 탄소화된 게 목탄이죠. 코쿠스는 그거 수사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숯하고 다릅니다. 코쿠스를 숯이라고 혼동하면 안 되고요. 금속, 분, 박, 리본, 포함 등이 해당된다 했는데 요게 분해연소가 아니죠. 아니 잠깐만요. 분해연소가 아니죠. 그럼 표면연소죠. 표면연소. 자, 표면연소는 요 개념만 잡고 들어갈게요. 다른 거 안 읽어보고요. 3번, 4번은 쉬우니까요. 표면연소는 숯, 코쿠스, 금속분이에요. 저한테 배운 사람은 다 알 건데 표수코 금속. 포수코 금속이에요. 암기법이 포수코 금속. 근데 여기 포수코 금속이 스코 금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번에 수시 목탄이니까 수, 코쿠스 금속분, 수, 코쿠스 금속분. 표면연소, 포스코 금속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표면연소가 표가 포니까. 그래서 2번 틀려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나중에 개념 필요할 때 시간 좀 1번 시간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나왔죠. 정직하게.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바로 넘어갈까요? 4번의 답이 뭐죠? 보이로바 있고 기역번 땡크 표면이니까 보이로바고 니은번 표면 아래니까 후로소바죠. 디귿번은 유류 표면에서 물이 끓는다. 기역번은 어디서 끓어요? 바닥에서 끓죠. 표면에서 이렇게 그 바닥으로 연유층이 내려가 가지고 니은번 후로소바 표면 아래. 근데 안 맞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우리 지식 공유 시간이니까 해서 뭐 답 다 찾잖아요. 1번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4번에. 근데 이제 그거죠. 그 소방 교시험인데 혹시 그 소방학개론 선택 안 하고 온 사람은 또 나는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을 건데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강의하는데 홍콩에서 온 남자가 막 화를 내요. 지 혼자 투덜투덜 내 말을 못 알아듣겠대요. 응? 왜 못 알아듣냐니까는 지가 홍콩에서 살다 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그래요. 막 국어 선생을 막 나무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지 하고 넘어가더라. 이가 자기는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물론 예상은 있어요. 소방학과 안 나온 사람 위해서 기본 강의할 때는 제가 분모 분자까지 아까 그 교가 60분 걸린 게 그런 거 아주 기초를 가지고 물하고 이제 물의 압력하고 그 뭐죠? 그 공기 압력이 10배 차이가 난다 그런 거 설명도 해주면서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수준이 한 단계 높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할게요. 그래서 보이로바는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보일 끓는다. 오바 넘친다.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이 H2O가 있어요. 왜 있는지 찌꺼기랑 함께 있어요. 비가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름이 200도에서 400도에서 끓어요. 중진류가.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럼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열파가 내려와가지고 연료층에서 열파가 내려와서 기름이 끓기 전에 물이 끓어가지고 오바이트 하는 게 보이로바예요. 끝. 자, 슬롭은 튀다예요. 슬롭. SLOP.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도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기름이 100도 이상. 온도가. 그럼 여기에 물 분무 어디 있어요? 물 분무나 포를 갖다 때리잖아요. 물 분무나 질식소화 시키잖아요. 유류는. 그럼 뭐예요? 물은 100도 이상이면 물이 튀어버리죠. 100도에서 끓으니까. 포는 90% 이상이 물이죠. 튀어버리죠. 그래서 표면에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슬롭이 튀다죠. 튀어. 표면에서 튀어. 내부, 저부, 바닥하고 아무 관계없어. 바닥은 보이로바가 표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바닥에서 끓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중진류라는 뜻은 얘도 중진류인데 중진류는 휘발유는 경진류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거 중진류입니다. 중진류는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가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재된 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도 와전되듯이 원래는 물보다 무거우면 중진류, 물보다 가벼우면 경진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와이사스 단추를 용어 해설을 잘못 만들었어요. 미국이 기름 많이 저장하고 있죠. 자, 슬로바 설명했죠. 그 다음에 무슨 호바? 후로소바. 후로소바 혹은 프로소바. 얘는 기름이죠. 얘도 기름이죠. 기름인데 불이 붙어요. 여기는 불이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 있고 두 가지인데 이건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후로소바가 후로소바가 직접 슬로보바가 직접적 화재 발생 요인 아니라고 돼 있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접적 화재 발생이 주제가 아니고요. 100도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직접적 화재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용유 같으면 슬로우바죠. 식용유가 튀니까. 식용유가 안에가 불이 붙나요? 안 붙죠. 밑에가 불이 있죠. 그래서 불이 안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그래요. 슬로우바는. 그래서 그 문장 바꿔야 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발견을 하고도 안 바꾸고 있는지 하여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후르소바는 이게 기름이 아니고 물이에요. 물인데 기름 덩어리가 들어갔어요. 아스팔트 같은 게. 아스팔트가 중유 다음으로 나온 찌꺼기죠. 고체죠. 아스팔트 녹여가지고 도로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A6 후로스펙스가 암기법이에요. A6 아스팔트 후로소바의 합성어로. 그래서 얘는 표면 아래에서 이게 고체니까 가는데 물이 끓고 있으니까 내려가려다가 물이 끓으니까 뿔뿔 끓으니까 같이 넘치는 거죠. 이게 후로소바인데 이거는 불이 안 붙는 거죠. 물리적 현상이고 얘는 화학적 현상이고요. 얘는 물리적일 수 있고 화학적일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개념이. 자,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정리했나요? 장이니까 여기까지 해봤어요. 교 같으면은 다른 개념 설명했고요. 장이니까 이렇게 우리 좀 이런 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넘어갑니다. 4번, 5번. 자, 백드래프트와 후르쇼바는 다 까먹어도 합격하고 이 두 개는 남아있죠. 용어 해설이. 5번에 옳지 않은 것은 후르쇼바란 뜻하고 백드래프트 용어 해설만 알면 끝나는데 보세요. 후레시오바는 카메라 후레시처럼 번쩍한다는 뜻이에요. 백 드래프트란 뜻은 나중에 드래프트 바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자, 후레시오바는 바닥에 가연물이 타잖아요. 일반적으로 천장에 가연물부터 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그럼 여기서 연소가스 불꽃 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연소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주로 90% 나오잖아요. 이게 천정으로 3회 타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무실 천정이 올라가서 바운스 먹고 내려와요. 어떤 게? 열이. 연소가스 불꽃 열 연기 4개 중에서 열이 올라가서 내려와서 여기도 열이 있지만 열이 합쳐지죠. 확대돼 가지고 더 빨리 분해돼 가지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더 빨리 나오죠. 그러면서 확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현실화되죠. 요게 우리 쇼바의 용어에서 요 개념만 잡아주고 공부하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는 훈소 상태에서 막혀 구획된 실에 불씨만 있어요. 불꽃이 아니고 불씨. 불씨가 뭐죠? 무염연소, 자결연소, 불씨연소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산소는 있기는 있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불꽃연소 하지 않고 불씨연소 하죠. 그런데 갑자기 계구부를 개방했어요. 누군가가. 창문이 깨졌다든지. 그러니까 신선한 바람이 어디 있어요? 신선한 바람이 이렇게 여기 문이 개방되니까 여기는 신선한 바람이고 여기는 안 신선한 공기가 있죠. 신선한 공기고 요게 이제 합쳐지죠. 그럼 신선한 공기 속에는 산소가 21% 있죠. 여기는 산소가 21% 없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불씨연소하니까 21% 산소가 휙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불씨가 산소가 하니까 이렇게 이쪽에 가서 불이 붙는 거죠. 마중 나간 듯이 불이 붙죠. 자, 신선한 산소가 들어오니까 불씨가 불꽃을 일으키면서 마중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역류현상이라고 합니다. 백드래프트 역류현상. 이제 왜 역류현상이라는가 확실히 알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산소가 원인이 되는 거고 얘는 즉 복사열이 뭐죠? 열이 복사됐다 그 말이에요. 공간에서 복사열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드래프트는 처음부터 산소가 있었으면 백드래프트 안 가죠. 산소가 나중에 드래프트 통풍 돌았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찾고 개념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찾아요. 자, 5번에 3번만 보겠습니다. 후르쇼와 가요인은 공기가 아니죠. 산소 속에 공기가 있죠. 공기 속에 산소가 있죠. 그래서 후르쇼와 가요인은 열 혹은 복사열이죠. 복사가 아니고 복사열. 열이나 복사열은 같은 말이에요.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짙은 연기로 밀폐된 공간에서 어쩌고 반면에 네 번째 줄에 백드래프트 아카요인은 공기죠. 그 공기가 아니라 열이라겠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돼 있죠. 답은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찾았는데 정확한 용어 해설을 알고 공유하자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3번
1번하고 5번의 개념 좀 잡았나요? 1번, 5번. 6번. 6번에 강제 배연이 기계 배연이다. 같은 말이에요. 기계로 돌리니까. 분무주수. 관창 압력은 0점. 분무주수 형태 배연 요령. 아, 요거 많이 틀렸더라. 요 분무주수 배연 요령. 중속 분무하고 혼동하면 고속, 중속, 저속 있잖아요. 저속이 포구주수고 로이드램이 아니고 중속, 고속. 요 10에서 30도고 요 30도 이상이고 요거는 각도가 없지만 about 60도 잡아주고 C가 아니죠. 60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관창압력 생략하고 각도. 자, 근데 얘가 이제 얘하고 혼동하는 거죠. 분무주수 배연. 직사가 아니고 분무주수로 연기를 막는 요령이 암기법이 쭉쭉이에요. 쭉쭉이. 이것부터 적어놓고 쭉쭉이로 기억하세요. 쭉쭉 분무예요. 쭉쭉 분무. 분무를 쭉쭉이 66이란 뜻이에요. 어디 있어요? 1번은 0.6이죠. 그죠? 맞고요. 2번에 관창 전기 각도가 이게 60도죠. 근데 30도라고 돼 있어요. 0.6하고 60도인데 60도. 60도가 그거죠. 요거. 중속은 30도 이상. 저속은 숫자는 없어요. 하지만 60도로 개념 잡아서 풀면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0.6 메가파스칼 이상 60도 요게 쭉쭉 분무주수 배연 형태. 답이 뭐예요? 그러면 2번이 틀린 거죠. 6번에 2번.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절대 안 틀리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소방활동 검토회의. 검토회의는 화재 발생일로 옳은 거 고르겠네. 10일이죠. 너무 쉬운 거. 검토회의는 개최일로부터 즉시죠. 3일이 내가 아니고.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통제 관할은 소방서장이 아니고 대형화재는 본부장, 중요 특수화재는 본부장도 되고 서장도 된다가 답이죠. 3번 틀렸죠. 7번에. 잠깐만요. 1, 2, 3번 다 틀렸네. 그럼 4번만 맞네요. 그리고 소방활동도에는 부근의 도로, 수리, 펌프 부서, 수관 연장이라고 안 돼 있죠. 공통계제. 호수 연장이라고 돼 있죠. 호수가 수관이에요. 물이 들어있는 관, 물이 차 있는 관이 수관. 같은 말. 과거에는 수관인데 작년도에 용어가 제 생각에 한 1, 2천 개가 바뀌었어요. 1, 2천 군데가. 용어는 100개 이상의 용어가 바뀌고 이제 따지면은 이제 몇 군데냐 하면 1, 2천 군데가 바뀌었는데 수관이 호수로 바뀌고 고려한다가 뭘로 바뀌고 요구조자도 구조 대상자로 바뀌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요구조자는 구조 대상자로 70% 바뀌고 30% 아직 안 바뀌고 한꺼번에 탁 치면 될 건데 컴퓨터로 안 찾는가 봐요. 여러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하니까 올해 또 바뀌겠죠. 자, 그래서 1, 2, 3번 다 틀린 거. 자, 3번이 왜 틀렸는지 설명했고요. 8번 들어갑니다. 다음에 기술하고 있는 화재의 진행 단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숫자만 괜히 많아요. 8번에. 진행 단계에서 옳은 거 잠깐만요. (1번에) 30이 아니고요. 20이에요. 20. 2번이 483에서 649죠. 그게 미국에서 들어온 문장이니까 화씨예요. 섭씨로 바꾸면 900에서 1200도가 됩니다. 학교 책에 그 부분은 뺐네요. 학교 책에도 있을 건데. 섭씨 화씨 바꿀 수 있어요? 483, 649 외우려면 힘드는데. 하긴 외우는 게 낫겠네. 그 바꾸는데 더 시간 걸리죠. 1.8로 해가지고. 2번 맞고요. 3번에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자, 어떤 물건이 타면은 뭐부터 나와요? 가스가 일산화부터 나오죠. 일산화가 이산화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에 CO2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일산화탄소죠. 그죠? 잘 안 보이죠? 2번은 맞는데
2번은 맞는데 숫자 안 외웠죠. 그럼 3번 맞다겠을 거 아니에요? 더워. 그래서 2번 맞고요. 숫자가 900에서 1200도 이제 섭씨로 바꾸면은. 그리고 3번에는 그 공통주의 빼버렸어요. 가로 열고 닫고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러 3번 하겠지 하면서. 3번은 일산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천이 아니죠. 4번이 저것도 숫자 함정이에요. 4번이 만이죠. 만? 잠깐만요. 만이에요. 만. 4번이 10,000kW예요. 자, 이렇게 해서 8번은 개념 다 잡았습니다. 이제 9번에 역류 방지 밸브가 뭔지 아십니까? 알죠? 리턴 방지 밸브죠. 체크 밸브죠. 다른 말로. 체크 뭐죠? 왜 체크 밸브죠? 호텔에서 체크아웃 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이 뭐죠? 나갔다. 그날은 다시 안 돌아오죠. 뭐 분실품이 없으면은. 그래서 한 번 물이 흐르면은 다시 역류를 못 하게끔 체크아웃처럼 호텔에. 그래서 체크 밸브라고도 하는데 논 리턴 밸브. 옳은 거 고르라겠어요? 9번에 주펌프 상부에 있죠. 쉬운 거 나왔던 거죠. 펌프 상부에 역류 방지 밸브도 있고 진공 밸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틀렸고요. 체크 밸브 역할을 한다 나와 있네요. 이번에 방수축에서 발생하는 수격장으로 펌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격이 뭐죠? 워터햄머죠. 물 부딪히는 거. 밸브니까 그 역할을 하죠. 3번에 펌프 진공 시 흡입축 배관. 펌프 진공 시 흡입축. 흡입축이 아니고 토출축이죠. 물을 흡입하는 게 토출축. 어려운 거네. 시간 걸리는데 그림 그리면. 토출축이에요. 토출축. 펌프보다 위에 있는 물을 펌프에 채울 수 있도록 진공 펌프보다 위에가 아니죠. 아래에 있는 거죠. 펌프보다 아래. 진공장치를 보조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2번이 너무 특징이 없는 문장 같아서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 답을. 좀 어려운. 그래서 교보다는 안 어려운데 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 문제가. 자, 9번에 저 책이 있으면은요 시간 걸려요. 이게 책에는 더 상세히 돼 있거든요. 어떤 책이든지 있겠죠. 진공 밸브하고 역류 방지 밸브가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펌프 상부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요. 1번이 상부고 2번이 토출축이고 3번은 밑에고 아래고 이렇게 돼요. 4번은 2번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소비하면 또 잠수병 나왔네요. 잠수 쪽에서 교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탄산가스 중복은 좀 쉬운데 이거는 교 문제가 더 어렵네. 숫자 나오고 한 것만. 탄산가스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몸이 나른해지고 엉뚱한 행동, 엉뚱한이 키워드죠. 이거 질소 마취죠. 엉뚱하게 막 비틀비틀하는 거 술 취한 사람처럼. 이번에는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기를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1번은 질소 마취, 2번은 산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산소 중독이니까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면 더 중독되죠. 공기 속에는 질소가 있죠. 3분의 2 이상이. 4분의 3 정도 있죠. 그래서 1번은 질소 마취, 2번은 산소 중독, 3번이 맞고요. 4번은 뭐예요? 4번은 공기색전증이네. 그죠? 다른 용어예요. 4번은 공기색전증 용어. 넘어갈게요. 자, 중량물 구조인 에어백 사용. 이거 의제기 또 했을 것 같은데 의제기들 했을 거라고 치고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만드느냐? 입시 때,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 입시 때도 항상 나오잖아요. 매년. 그 사표 쓴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책임자들이. 그리고 문제집에 왜 오답이 있느냐? 좀 이해를 해줘야 해요, 수험생이. 오답은 저자가 잘못, 편집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출판사 아가씨가 잘못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 책 이름이 그 사람 돼 있으면 그 사람 막 바시바시 하잖아요. 그리고 오타가 왜 있느냐? 오타가 왜 없어요? 사람이 그 평생 깨끗하니 100% 깨끗하니 길 가다가 뭐 하나도 안 흘리게 흘리면 그 원래 그거죠, 과태료잖아요. 불법 투기 같은 거.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하다가 문제를 뭐 1000문제 가까이 500에서 1000문제를 보통 만들잖아요. 하다 보면은 혼수 상태가 막 되기도 하고, 그죠? 뭐 10문제 만들고 하루에 10문제씩 한꺼번에 막 만들다 보니까 매번 10번을 봐도 오답이 안 나온 경우가 없이 한 20번, 제 생각에 10번도 넘게 내만 본 게 아니고 조교들 또 오고 막 여러 그 수험생들 막 봐달라고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사람이 봐도 오타가 또 나오고 오답이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 좀 이해 좀 해달라 하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번이 소형예역벽과 대형예역벽을 겹쳐서 할 경우 최대 부양 능력이 소형예역벽 부장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돼야잖아요. 그런데 11번에는 3번으로 지금 돼 있어요. 잠깐만요. 옳지 않은 게 3번 맞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두 개의 백 사용하는 경우 작은 앱백을 위에 놓고 문제는 이상 없네. 1번 맞네요. 2번도 맞고 4번도 맞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구나. 답이 3번으로 돼 있길래 옳은 거 고르라간 줄 알고. 자, 그겁니다. 자, 개념은 이거예요. 에어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에어백을 하잖아요. 에어백이 뭐예요? 우리 그 택시 기사들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막 타이어 펑크 났다고 푹푹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자키라 가지고 자동차 들어 올려가지고 바퀴를 바꾸잖아요. 새 타이어 바퀴를 뒤에 싣고 다니면서. 그런데 화물차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백으로 해요. 에어백. 여기 에어가 들어있어. 기계보다 공기 힘이, 아까 공기 말했잖아요. 공기. 그래서 여기보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화물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화물차 바퀴가 이렇게 크잖아요. 화물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퀴가 크니까 바퀴가 하나가 펑크 나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밑에 건 받침이에요. 에어백이지만 받침. 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요 힘으로. 요건 받침으로 생각해야 쉬워요. 받침. 요 두 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건 받침. 그래서 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에어백은 뭐예요? 화물차 높이가 높으니까 요거 해주고 또 받침목을 또 해주는 거죠. 더 높으면은요. 3개 이상은 초과 못하니까 2개까지만 하라고 돼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지침에. 그래서 지금 3번은 뭐예요? 소형에빠 겹쳐서 할 최대 부양 능력은 소형에 2개 겹친다고 2개 합치면 안 되고, 최대 부양 능력은 작은 거, 요건 받침이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돼. 요걸 초과하지 못한다. 거기 답이에요. 자, 에어백의 용어에서라고, 에어백이 왜 밑에 건 계산 안 하고 위에 것만 하는가를 잠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11번에 이상 없네요. 12번에. 이거 14년도 나오고 지금 23년이니까 10년 만에 나왔나? 한 것 같아요. 답이 1번이죠, 아마. 12번에. 이거 암기법 제가 적어왔는가 모르겠다. 암기법 적어왔네요. 좌청유. 좌측이 청색이고 좌청유. 유해 환경성이죠. 그 다음에 좌청유. 암기법이 어디 갔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좌청유 막 이러면 3개 다 외워야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자, 이쪽이 청색, 이쪽이 적색, 이쪽이 백색, 황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그 뭐죠? 청색은 인체 유해, 인체 유해.
적색은 화재 위험. 이거는 쉽죠. 적색은 인화성이니까. 그 다음에 황색은 반응성. 뭐 물 반응성 할 때 그 반응성 이렇게 돼요. 세 개만 돼 있죠 지금. 백색은 기타 특성이고. 요거 외우자는 거죠. 자청유, 유해가 자청유인데 적색이 제일 위에 불이, 이게 불이잖아. 아니나 불이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고 요건 빼버리죠. 쉬우니까. 청색이 아까 자청유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황색이 반응성이니까 두 개만 하면 되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이번에도 그거 안 나왔죠? 그렇죠. 안 나왔죠. 백색 나왔네. 기차 특성이라고. 적색이 화재 위험성이죠.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1번, 2번에서 해야 하는데 청색이 하나만 외워도 되네. 자청용. 청색이 반응성이 아니고 인체 유해성. 그러면 되네. 뭐 암기법을 뭘 많이 적어왔는데 좌측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외우되 인청이 뭐예요? 유청, 인체 유해성이죠. 유청, 인청. 화재 위험성이 적색이다. 화정민. 그 다음에 방황하다. 반응성이 황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왔는데 패스. 마음에 안 듭니다. 암기법이. 그 다음에 134입니다. 숫자가 요게 1이고 3이고 4고 이것도 책에 보면 있을 거예요. 밑에 기타 특성은 W는 이제 물을 상징합니다. 워터. 13번 들어갑니다. 로프총은 쉬운 거죠. 13번에 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옳은 거 고르라겠네요. 65도가 이상적이고요. 45도 이상으로 해야 로프통이 발사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65도가 이상적이다. 이상적. 그 다음에 45입니다. 넘어갑니다. 개념은 45도 안전을 위해서 이상으로 해야 나가고 물론 45도 이상이니까 45도부터 발사가 되는데 65도가 이상적이다. 요 개념만 잡아주면 되죠. 65도 가번. 그리고 45예요. 외우기도 쉽고요. 14. 수상구 직접 구조 대상자 의식에서 가장 가슴잡이. 가슴잡이는 의식이 있을 때라겠어요? 없을 때라겠어요? 그건 교회에서 나왔죠.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 한 겨드랑이, 두 겨드랑이, 손목 긁기. 요거 중요하죠. 가슴잡이는 의식이 있을 때 가슴잡이 나와 있네. 14번에 1번은 손목 긁기입니다. 2번은 한 겨드랑이 긁기고요. 3번은 두 겨드랑이 긁기예요. 손목 긁기, 한 겨드랑이, 두 겨드랑이는 의식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고 1, 2, 3번. 4번은 의식이 있을 때 가슴잡이인데 이제 구조 대상자 즉 요구조작 의식이 있을 때 후방으로 접근하여 후방, 전방, 측방 이러면 안 돼요. 왜요? 후방으로 가야지 옆으로 오면 사람이 눈이 옆으로 뚫렸잖아요. 앞으로 온다든지 하면은 확 잡아버려요. 개념은 왜 후방이냐? 모르게 간다는 거죠. 뒤쪽으로. 소리치면서 기다려 하면서 갈 필요도 없고 후방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을 뻗어 구조 대상자 오른쪽 겨드랑이를 가슴잡이니까 잡아 끌듯이 하여 위로 올린다. 가능하면 구조 대상자 자세를 수평을 유지하는 게 좋다. 되겠죠? 15번. 헬기 출동 시 헬리포트나 헬리패드. 헬리포트는 뭐고 헬리패드는 뭐예요? 헬리포트는 정상적인 거, 헬리패드는 임시 착륙하는 거. 고려사항. 이게 뭐죠? 30m죠 아마. 15번에 잠깐만요. 15번에 어디 있어요? 2번에 잠깐만요. 30m가 아니고 30m는 4번에 있고
20도가 아니고 12도지요. 12도. 착륙장소 이거 왜 12도냐? 이거 수학하는 사람은, 수학과 나온 사람은 가능할 건데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잖아요. 이 개념을 잡아주세요. 여기가 이제 12도면 이렇게 되죠. 지면으로부터 이 각도가 이게 12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20도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12도라고 치면은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높겠지요. 그럼 여기에 나무가 있다든지 나무가 이렇게 있다든지 여기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30m라는 뜻이죠. 여기서 여기가 30m, 요거 30m라는 뜻이죠. 요게 지금 20도고요. 20도고 12도보다 좀 각도가 더 벌어졌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거 뭐야 이게 한 30도가 넘겠네. 요건 12도고. 12도여야 더 안전해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만 잡아주면 왜 12도인가 그 수학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그러면 12도 같으면은 30m 이상 될 거예요. 그 수학과 나온 사람들은. 자, 그래서 왜 12도인가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유해물질 사고,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옳은 거 고르라겠네. 그러면 시간 걸리죠, 옳은 것은. 덮기. 1번 덮기는 휘발성이 약한 액체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있다죠. 2번 흡수가 맞고요. 흡수는 이제 스펀지, 흙, 신문지 들어가니까 흡수 맞고 쉽게 나왔네요. 이거는. 3번은 중화가 아니고 희석이에요. 농도를 낮춘다. 우리 희석소 할 때도 농도를 낮추는 거죠. 옅게 하고 농도를 낮추고 옅게 하고. 산소 농도 낮추면은 질식이고요. 그거죠. 그 산소 퍼센트를 낮추는 거. 그게 질식이고 21%로 이제 15% 이하로 그 농도를 낮추는 게 이제 희석이죠. 그래서 질식소와 희석소화가 임용해서 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를 옅게 한다 이렇게 간부후보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정확한 그 개념을 전달하려고 출제자가. 3번은 중화가 아니고 희석입니다. 4번은 유화제니까 유화철이고요. 그럼 4번은 너무 쉽고 2번도 너무 쉽고 해요. 4번은 답 아니고 2번이 흡수니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휘발성이 뭔지 알죠? 날아가는 성질. 약한 액체는 적용할 수 없다는데 약하다고 뭐 덮기 안 하나요? 위험물이니까, 유해물질이니까 위험물이란 뜻이잖아요. 독극성 물질 막 이런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17번 수중탐색. 수중탐색이 이번에 그 단톡방에 제가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암기법이 좀 괜찮아요. 일단 소둥유자 하고요. 소둥유자. 그 다음에 직원 양반. 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선, 원형, 왕복, 양이 아니고 왕복이거든요. 반원 이렇게 되죠. 소용돌이, 등고선, 유자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17번에 소용돌이는 소용돌이 치니까 작은 물체가 아니고 큰 물체예요. 큰 물체 탐색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1번 틀렸고요. 2번이 맞고요. 직원이 눈이 안 좋아요? 직선하고 원형은 시야가 안 좋다. 요 개념 잡아줬어요? 이게 암기법 만드는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야가 안 좋을 때 이 글씨가 황색인데 보이나요? 시야가 안 좋으니까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경 썼어요. 직원이. 직선하고 원형은 직원이 안경 썼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개념 잡으면 쉬워요. 그래서 원형은 시야가 좋으며 좋지 않으며 좋으며 이렇게도 나왔죠. 좋지 않으며 그거는 맞네. 탐색 면적이
좁고, 탐색 면적이 좁고, 맞네? 아, 2번 맞죠? 2번이 답이죠? 3번은 U자 탐색이 아니고요. 3번은 왕복 탐색이에요. 4번이 U자죠. U자가 니글자잖아요.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U자가 여기 U자죠. 그럼 옆에서 보면 니글자 여기 U자가 4번이 U자고요. 3번 4번 바뀌었네 제목이.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면 되는데 제가 좀 적어는 왔는데 시간이 지금 50분 안 당했는데 한 10분밖에 안 남았죠. 17번. 자, 답이 17번에 2번이 옳은 겁니다. 3번 4번은 제목이 바뀌었고 1번은 큰 물체 작은 물체가 바뀌었고 18번 이거 소방교회에서는요 구급대원이 작성할 수 있는 기록지 문제죠. 기록지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게 나왔어요. 여기도 쉬운 거죠. 교가 더 어려워요. 이거 전부 다 맞아요. 근데 이거 2023년에 만든 문장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에 이거 다 알고 그냥 찍었을 거예요. 이거 정확히 뭐 암기법도 없어요. 어느 책이든지.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골자 따에 첫자 따면 안 되죠. 구구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중요한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구자 따고 나는 거절 거부니까 거자 따야예요. 이렇게 해서 암기법 만드세요. 다는 심자 따고 국어 심증 뭐 응자 따도 되고 바는 감자 사는 심자 따도 되겠네. 하여튼 다 들어가요.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거 바꾸세요. 19번에 다음 중 다수 사상자 발생지 중증도 분류로 오른 것은 생명을 압박하는 쇼크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압박한 환자, 즉각적인 처치를 위해서 안정화된 가능 소생이 가능. 긴급 환자네? 긴급 환자는 쇼크 저산소증이 쇼크는 어디에 분류되느냐면 무조건 답은 긴급이에요. 쇼크가 생겼다네. 쇼크가 뭐예요?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4분이면 사람이 뇌사 걸려요. 10분이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 환자는 살릴 수 있는 환자예요. 즉각적인 처치를 할 경우 안정화될 가능성과 소생이 가능한. 살릴 수 없는 환자는 4번 지연 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했고요. 20번. 승용차와 1톤 화물차 사고로 차량 주변에 연료가 누출되고 흰 연기가 나고 환자 평가에서 가장 먼저, 이거는 1번이죠. 너무 쉬워. 현일 주세 암기법 있었죠. 이거 몇 번 나왔던 거죠. 순서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 소방장이 교보다 쉽다니까요. 현일 주세 다 외워야 해요. 암기법이 현일 주세. 뭘 줘요? 현일이 준다. 그 다음에 21번에 현장 출동하여 성인 환자 1차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적인 저침이 이송되는 환자, 제시된 상황 외에 가로 속에 거는 안 읽어봐도 되고요. 우선적인 처치 및 이송이 요구되는 환자는 지혈이 안 되네. 왜 안 돼? 얼마나 안 돼? 조금이 아니고요. 이건 조금이면 조금이라고 쓰죠. 우리 법령 시험에서 몇 층 하면 지하층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아무 소리 없으면 지하층 제외예요. 지하층 포함은 법에 포함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혈이 안 되는 출혈이면은 이제 지혈이 안 되는 그 병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심하게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21번에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번이죠. 1번이고요. 손가락 절단보다도 지혈이 안 되는 심한 출혈이 더 큰 거죠. 어느 손가락이든지 손가락은 작은 그 신체의 일부분이에요. 지혈에 비하면 더 적어요. 그리고 3번에는 1m 높이 낙상은
내도 뛰어내리겠다. 근데 할아버지 뭐 몇 살이라고 안 나왔죠. 그럼 6m 기준 잡으면 돼요. 하지만 공통교재가 두 군데가 6m고 한 군데가 5m로 돼 있어요. 5, 6m. 그럼 보기가 5m, 보기가 6m는 6m 답을 선택하세요. 6m가 두 군데 있으니까. 수축기 결합이 90이죠. 근데 110이라고 돼 있죠. 수축기가 뭔지 알죠? 이런 것까지 장인데 설명하면 안 되죠. 수축기를.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설명을 다 한 것 같죠? 개념 설명도. 왜 손가락 결단이 답이 아닌가? 수축기는 90이 맞네요. 수축기 90이 돼야 이송이 우선적인 이송이 되지 110이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체증후 맥박. 신생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어요. (1번이) 안 맞네요. 신생아가 120에서 160이 정상이죠. 그럼 150도 정상인데 빠른 맥, 빈맥이라고 돼 있어요. 맥박이 성인이 몇이죠? 성인이 어떤 책에는 60에서 80대 있는 책은 옛날 책이고요. 최근 책에는 60에서 100으로 돼 있어요. 600이 아니고 60. 요걸로 답을 하세요. 즉 심장이 1분에 60번에서 100번 뛰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책에는 60에서 80이었어요. 한 10년 전후 책들 보면은요. 근데 사람이 갈수록 다변화가 되고 이제 건강도 하니까 100번. 근데 저는 잴 때마다 62번이 돼요. 62 최저지요. 이게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제가 좋더라고요, 이게. 정상은 정상인데, 그죠? 안 지쳐, 제가. 두 과목씩 제가 강의를 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했더라? 60 몇 시간씩 강의했죠, 제가. 한때 그 일타 강사하면서 그 10몇 년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막 다니면서. 그리고 군대 생활할 때 30km 군장이던가요? 뛰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뛰었어요. 난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내 몸이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대학원을 체육학과를 또 가봤어요. 공부 좀 하려고. 그때 체육학과 교수분들이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60에서 그죠? 120에서 신생아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애들은 120에서 150이죠. 160이네. 160. 150으로 나왔죠, 지금. 정상이에요, 이게. 맥박하고 호흡은 시험에 나오면 호흡은 12에서 20회죠. 1, 2, 0. 그건 자기가 세보면 되죠. 이렇게 그 시험장에서. 옳지 않는 것은 빠른 맥이 아니죠. 정상인데. 2번에 맞나요? 3번, 4번 넘어갑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구출 고정대 KD라고도 하죠. 이것도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23번에. 옳은 곳은 3번이거든요. 3번. 넘어갈게요. 시간 걸리니까. 3번 다부터 시작을 해요. ABC부터 시작하잖아요. 책이 공통교재에 두 군데가 있어요. 요게 있고 사진으로도 또 돼 있어요. 사진으로 먼저 예습하고 시간 걸리니까요. 제가 설명하려면 예습하고 이 문장은 사진 한 1호 문장이고 사진은 간단한 핵심으로 돼 있어요. 사진이 한 10개 넘게 돼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어요. 한두 페이지 안에 있어요. 다. 그래서 답은 23번에 3번이 됩니다. 24번에 헬멧 제거가 뭔지 알죠? 헬멧을 벗는다 이거죠. 제거하니까 좀 이상해요. 헬멧을 벗겨야 하는 경우로 호흡정지나 심장마비가 있을 때 24번에 2번이 되죠. 넘어갈게요. 호흡정지나 심장마비가 제일 그거 심한 거잖아요. 25번 2020년 한국 심폐소생 가이드라인 이거 필요 없고요.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압박이 아니고 이거 가슴 중앙이 있죠. 가슴 중앙. 옳은 거 고르라겠어요?
옳은 것은 2번이죠. 50대 50. 100에서 120이고 50대 50 누르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압박우 이안의 갈결홀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그건 부작용 최소가 아니죠. 압박하기 위해서 이안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공통교재에 없는 문장이죠. 4번에 가슴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D 분석 중에 가슴 압박한다. 이건 아니고 10초 이상 중단 금지지요. 또 없는 거 만들어낸 말이고, 2번은 너무 쉬운 거잖아요. 100에서 120, 50대 50. 25번은 틀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50분 넘었나요? 위가 좀 더 쉬워요. 40분 정도면 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또 합격된 사람은 위를 위해서, 또 혹시 합격이 안 된 사람은 바빠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개념 잡아서 나중에 조금 여러분도 강의를 소방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집한 데서 좀 원서 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비간부도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